12회 양구군의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0일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양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이해관계의 그 직무의 회피, 예산 목적의 사용과 인사 청탁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국내 활동 제한, 외부 강의와 영리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동 강령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임철호 의원 외 5명께서 공동 발의한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철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5분이 참석하여 근본 제232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와 위원님들의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자율방자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종건 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건 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지금부터 양국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양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재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지역 자율방재단의 근거가 되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대책법에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고 자연대책법의 66조 및 동법 시행령 62조에 근거하여 교육시간 및 활동 보고 횟수 등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법이 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62조에 지역 자율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연 2회 8시간 이상의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으로 교육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대책법 시행령 60조의 영의 규정에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단장이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 현황을 총괄표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기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경감했습니다. 단원의 임무 수행에 위해서는 재난 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참가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에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 소요를 첨부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칙적으로 저감하고 주택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재자가 거주하는 주택,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이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가족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에서는 양국은 의안의 비계 추용 등에 관한 조례의 제3조 5항에
5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고 동조례가 3조 제5항 2호에 의하여 내용이 선언적 권고정 형식 규정 등의 기술적으로 추계 비용이 어려워 미첨부 서류서를 첨부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안정걸 수고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양국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지역 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주택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정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과 관련돼서 네. 기존 지금 저희들 대상자들에게 네. 이제 그 독거노인들, 네. 장애인, 뭐 지체부자 지금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한 부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몇 프로나 했습니까? 제가 올해 사업을 한 거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739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3,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산, 동면, 해안은 완료를 했고요. 양국과 남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 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뭐 근거를 만들어 놓게.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지금 해야 되는 남면하고 양급하고 방산은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지기하고 소화기. 예, 소화기 한 대 하고요. 감지기. 감지기요? 예, 예. 근데 그 어르신들 네. 그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긴급할 때 이것을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감지가 되면 네.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소화기를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네. 그게 이제 잘 내용을 모르니까 작동법을 네, 그런 건 뭐 훈련을 그걸 어떤 그 방법으로 우리 그 이장님들과 통을 해서 마을 그 이장님들이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9나 이쪽에 긴급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화가 우리 가정에 지금 핸드폰에도 일본을 예를 들어서 119라도 만들어 놓고서 네. 긴급할 때 누를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제가 별도로 예, 이거 그런 추진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해놓고 감지기는 올리는데 뭐 소화기 작동을 못하면 네. 또 여러 유명무실 테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도 한번 부속적으로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과 보고가 끝난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께서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큰환경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량과장 김희중입니다. 양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와 피해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처리 능력 1일 2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 능력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주민의 운영을 기능을 두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변 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운영위원회 설치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주민감시위원회 이촉과 운영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고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양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와 피해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큰환기 과장님 바로 내려놓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농업안전 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예, 먼저 양국은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과 한 농업인에게 그 영농 기반을 지원코자 농업안정 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청년 농업인 및 한 농업인에게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안 12조의 사업비 지원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은 양국은 농업안정 경영기금으로 별도의 비용 축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농업안정 경영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양국은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과 한 농업인에게 영농 기반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에 활력을 주고자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농업조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불출석한 동안에 양국은 청년 농업인 및 한 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영조례, 또, 경쟁력 제고 사업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농업이 지원 조례를 보니까, 이게 이 사업비 조달을 이 기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사업비 조달을 왜 기금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죠? 저희가 일반 회계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사업비 조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까지 한 농업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그 문서가 한 명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농업인 그 조례 부분은 재원을 경쟁력 제고 사업비하고 이 농안기금을 두 개로 갖다가 정해놨습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 15억하고 이 농안기금 17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이 이 농안기금은 융자만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갖다가 융자금을 보조금으로도 집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 일반 회계나 이런 데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비로 하다가 충당을 하다가 이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다시 일반 그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코자 합니다. 아니죠, 이게 우리 기금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되게 되어 있고, 그 기금 관리로 운영되는 사항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은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저희가 기금관리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런 걸 잘 따져서 별도의 청년 농업인 및 한농업인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던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반 회계로다도 할 수도 있고,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다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농업 안정 경영 기금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그 저희 군에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이나 그 일반 사업에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다는 것은 이건 좀 사업 목적이 굉장히 좀 방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금관리 기본법이나 이런 데 맞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가 특정한 목적으로 저희가 그 용도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관리해온 그 기금을 이걸 막 빼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방만한 예산 운영이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문위원이 이런 것이 그 기금관리 기본법이나 그 지방자치법 이런데 뭐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없는 걸로 이렇게 그 보고를 해줬는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건 조성하고 사용되어야 되고 이것을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예비비입니까? 뭐 이렇게. 답변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예, 이게 이 농암기금은 2008년도 그 원래 이게 양국은 의회 의원 발의로 이제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은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이게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서 3년 동안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을 이거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협하고도 이제 출연해서 100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조합에 출자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거를 이 농암기금을 농업 종사자들한테 이 각종 영농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 농암법을 만들어서 이 정부에 있는 농암기금은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애시당초부터 그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로 했는데 그 후로 이 돈을 갖다가 15억이 있는데 11분이 쓰시고 그 다음에는 첫 해만 쓰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그동안 이제 자체적으로 늘어난 이자까지 해서 이자가 이제 2억 8천만 원 정도가 늘어서 지금 17억 8천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농암기금 자체에도 농업인에 대한 영농 이 수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쓰는 돈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용을 안 하니까는 일단 이 돈으로 저희가 이 한농업인하고 창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예산이 뭐 부족하게 되면 다시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이거를 이번에 제안으로 내놓게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일반 회계로다가 편성을 한다 그랬는데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은 이 기금 사업은 특정한 목적의 행정 행위를 위해서 저희가 운용하는 이 제도고요. 기금은.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은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용도 제한을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발의자입니다. 사실상에 그 당시 공동 발의를 하셨지만 이것도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당시에 이 대한농협 그 합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그 주민들이 그 원리금도 상환해야 되고 영농 자재를 구매를 못 해갖고 이게 대규모 그 농업의 위기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군에서는 참호 모종을 통한 그 지원책을 모색했고 의회에서는 농업 안정 경영 조성을 위해서 당시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이에 대한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굉장한 진통 끝에 이것이 조성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에 보면은 이것을 연 9억, 연 10억 이상 10년에 걸쳐서 90억을 조성을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원 발의를 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전혀 이게 협조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3년에 걸쳐서 5억씩 15억밖에 조성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용도는 저희가 이 규칙에 해서 자율권을 집행부한테 준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은 뭐 보조 또는 뭐 이렇게 융자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융자인 경우에만 1,000만 원 이하 농업인한테 이렇게 그 제한 규정을 뒀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 비근한 예로 양구군처럼 이렇게 적게 이게 조성되어 있는 이런 목적에 농업 경영교육이나 안정 목적의 이 기금이 적게 조성된 지역이 거의 없어요. 도내 18개 시군에.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민들한테 그 농업 영농자금이죠. 농업 경영자금. 그 이자 전액 보전해주고 있고요. 춘천시 같은 데도 거의 100여 원을 조성해서 각종 이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양구군에서는 이것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제정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규정된 그 예산도 확보도 잘 안 하고 사업도 이것도 그냥 미미하게 그냥 융자나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하고 말면 하고 이렇게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의지나 저희가 정책 발굴만 있었다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남는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남는 무슨 잉여 예산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정되는 것보다 무슨 뭐 환농업이나 무슨 청년농업 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는데 환농업인은요 귀농인 조례로다가 얼마든지 저희가 중앙에서 정부에서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군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은 저희 우리 농업 경영인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계자. 이런 제도적 장치나 각종 그 양구군의 군비를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활용도 안 하면서 이걸 무슨 뭐 특별한 거 모양 환농업인이나 뭐 청년 이게 무슨 특별한 거 모양 기금 일반회계 뭐 이런 데서 다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기존에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이런 교란시키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그 정책을 위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굉장히 이거 분개했습니다. 이거 보고. 답변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결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제정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막 변칙적으로 개정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분명해야죠.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농업인 그 지원을 갖다가 이 농안기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주거 사업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농안기금은 현재 농안기금 조례에 의해서 융자만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과장님이 자꾸 지금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금 관련된 사업은 일반 회계나 그 특별 회계로다가 집행이나 이런 것이 제한적이고 곤란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이 환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일반 회계나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 회계를 해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은 기금 관리 사업은 했어요.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조례를 왜 제정했어요? 그거를. 답변을 마저 드릴게요. 기금으로 그 제한을 두는 거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보조금으로는 기금을 갖다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도 그 해마다 이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쓸 만큼.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이제 이게 지출되면은 그 지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그 농가에서 이제 경쟁용 조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전혀 이거를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금으로 뭐 사장된 자금으로 갖다가 이제 제가 쓰려고 이제 안을 낸 겁니다. 농업 경영 자금이 사장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집행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제가 전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시군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금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경영기금, 안정기금 이런 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올해도. 화천군의 전체 영농자금 지원,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수년 전서부터 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또 조례에 규정된 대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보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조례에 융자할 경우에 1,000만 원 이하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을 고집을 해갖고 오로지 융자만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자도 보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영농자금 받는 게 편해요. 제가 올해 지금 한 분인가 이거 신청을 해갖고 이거 군농협에 이거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군농협 담당자가 이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돼갖고 아직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제가 민원을 며칠 전서부터 제가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일 하면서 미룬답니다. 이게 사실 관심도 없고 집행 의지도 없고 이게 태생적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되는 자금이지. 예, 이게 왜 사장되는 이게 재원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경영안전기금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한테 저희가 또 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지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예시당초에는 2008년도, 7년도 그때에는 일반 은행 이자가 거의 10%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자를 2.5%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농림자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1.5%,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이거는 또 2.5%로 이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제 안 쓰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농안기금 자체가 융자금으로서 쓸 때는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지금 그게 신정책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재원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자 이게 환농업이 이 정책하고 청년 농업인 정책이 그렇게 중차대하고 어떤 양구군에서 특수성이 있다면 이걸 왜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어야지. 왜 기존에 있는 그 특정 목적의 사업에 그 기금에 이렇게 껴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 경쟁력 제고 사업비도 안 쓰고 있어요? 그거는 올해 50%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걸 하려면은 그런 절차나 이런 거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하셨어야죠.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그 환농업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지 말고 이거 별도의 기금 조례에다가 목적을 해서 이렇게 하셨어야죠. 환농업인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일반 예산이나 특별회계로다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데 또 그걸 또 기금 조례에 또 이걸 변경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기본관리법에 맞지 않는 이게 거꾸로 이제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에는 그 일반법에는 없는 우리가 경쟁용 주거사업이라든가 기타 그 지원법은 2년 이상의 양국에서 거주를 해야지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2년 미만이고 19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갖다가 나이까지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지원금을 갖다가 규칙으로 이제 만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러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은 17억 8천만 원이 있지만은 신청하는 사람이 동면에 이모라는 분이 1,000만 원을 신청해서 이제 그게 자금이 집행이 됩니다. 농협으로 통지가 수요일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돈을 근데 그분도 그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사후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한 거는 어차피 뭐 이게 뭐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기타 뭐 그런 법에 뭐 위배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안 내놓지도 않지만은 혹시나 또 뭐냐면 경쟁력 제고 사업도 있고 또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편의를 갖다가 이제 좀 드리고 그러려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조례를 갖다가 이제 제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목적이나 이런 게 순수하고 또 당위성이 있더라도 상위법이나 또 예산 관련된 그 법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고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저희가 그 환농업인 지원 조례를 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로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기금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금 사업만 한 게 아니라 그 농업 경쟁력 그 일반 예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그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세요. 왜 기금 사업이 아니야? 여기 기금의 목적을 바꿔놨는데요. 그것도 기존에 특정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에 이게 과장님은 세부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물론 재원의 어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별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과거부터는 정부에서 이 기금 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요. 이러한 고민 때문에 여기다 껴넣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리고 이 양구군에서 기조성된 농업안전경영기금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희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갖고 오로지 그것이 융자사업만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밖에 여태까지 이렇게 대응 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할 필요도 없고 뭐 별로 저걸 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런 명분으로 저부터라도 그거 안 하죠. 얼마든지 이것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요. 얼마나 지금 이 농업 환경이 안 좋습니까? 예? 가뭄에 병충해에 농촌에 지금 말이 아니야. 인력난에 예? 자금난에 얼마든지 저희가 이런 조례를 근거로다가 보조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규칙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하나 연구도 안 하고 제가 담당 계장이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길래 그게 왜 쓸모없는 돈이냐. 화천군에 엊그저께 강원을배에 난 거 봐라. 화천군에는 농업경영기금으로다가 다 그거 벌써 수년에 걸쳐서 영농자금 이자 보존도 해주고 그러는데 양구군에서 그걸 돈이 남아서 뭐 이걸 딴 데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리고 청년농업인 환농업인이 이게 정말로 그 필요성이나 이런 당위성이 있다면 이건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지. 기금의 기존의 농업안전경영기금이나 또 경쟁력 제고 사업비나 이런 걸 조례를 막 뜯어 고쳐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이게 어느새 이게 통과가 다 돼갖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이런 게 무슨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특정한 목적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이게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을 위한 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영합예산의 모국이나 뭐 이런 걸로 나눌 필요, 구분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농업인들을 위한 거고 다 농업 경영을 위한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용을 안 하니까 저희가 활용 방안을 갖다 저희가 이제 모색하는 겁니다. 그게. 그 활용 방안을 왜 이런 식으로 모색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환농업인이나 이것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야죠.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이 농업안전경영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타시군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융자금의 이자를 낮춰준다거나 그 다음에 1,000만 원인 것을 확대를 시켜준다거나 일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게 얼마든지 있는데
단순하게 이자 2.5%에 1,000만 원 이하 이거 절차도 복잡하고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선 이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쪽으로 이게 돌린다. 그럼 아예 기금 조례를 폐쇄를 하고 한동금융지원을 만들던지만 이게 도대체가 맞지는 않아요. 기존의 이 기금을 막 이 운영 기금 조례를 막 이렇게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서 답변 계속 네, 중복적인 저희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농환기금을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발의해서 만들어 주는데 활용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걸 폐쇄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존치를 시켜야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걸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제가 못했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가,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걸 보류를 시켜서 우리가 이게 원칙에 맞는 이게 조례 개정인지, 이게 기금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위배성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본 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 이 부결시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류시켜서 한번 저희가 따져본 후에 이것을 다시 의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안을 찾든지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요. 이에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이 들께서도 좀 적극 좀 본 의원의 그 의견에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과장님, 한 말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이라고 칭하면은 지금 청년 농업인이든 한농업인이든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 농업 안전경영 기금을 굳이 이렇게 한농업인이다, 청년 농업이다 구분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쓰려면? 예,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농환기금은 융자로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기본 조례안은 우리 갖고 있는 농업안전경영기금 기본 조례안은 융자만 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누르려면 이거를 여기다 산입시켜 놓으려면 한농업인이든 청년 농업인이든 일반 농업인이든 똑같이 보조금도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키가 거기 있다고 봐요. 문제의 키가.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한농업인이 됐든 청년 농업인이 됐든 이 사람들은 오면 다른 농업인들은 여지껏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융자에만 맞춰놓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는 보조가 된다. 이 기금이. 예. 그게 나는 좀 한결이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외에 작업은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는데 경쟁력 제고 사업의 그 부분은 거기도 조건이 양구에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신사업은 70%까지 줄 수가 있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80%까지 이거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40%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청년하고 한농업인들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 한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지원 조례를 충족하고자 예. 농업안전경영기금이 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 예, 그래서 그래서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이걸 사립시켰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혜택은 농업인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조례에 의한 두 부류의 사람들만 받는다고 하면 이건 조례 자체가 한결이 상당했다. 근데 지금 정창수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그 기술적인 방법에 이걸 후임자들이 과장님 이제 오늘 보고가 끝이고 내일부터 휴가할 것 같은데 후임자들이 잘 우리 의회랑 좀 면밀히 좀 검토하고 보완도 하고 이래서 다시 만드는 게 낫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그 답변을 드리는데요. 경쟁력 지원 사업비는 일반 농업인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권이 되면은. 네, 그렇죠. 일반, 네, 근데 이제 네. 농환기금만 이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환기금만 이제 청농기농한 사람들한테 농업인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2년 이하에 2년이 더 넘으면 또 그 조건은 다른 거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그러니까 예,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전 기금에 대해서 거기에 손을 댄다는 건 문제가 있고,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건 전체 농업인 공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야지 특정한 이렇게 환농업인, 청년농업인이라 국한돼서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농민들은 융자밖에 안 된다라는 이건 좀 괴리 같은데, 그 과장님께서 좀 그걸 좀 의원들 좀 걱정하고 있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거를 뭐 지금 조금 좀 보류를 시키는 해서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 이게 시급한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집행할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걱정은 압니다. 15억, 17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융자는 안 받아간다 그러고, 또 의회에서도 융자금 내주면 제때 안 받으면 저 공무원 책임입니다라고 저도 엄포도 나왔는데, 지금 하얀 융자금 나간 거 다 받았습니까? 101억 500만 원이 지금 미수됐습니다. 그게. 1억 500만 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그 농안기금은 그러면 이 전용이라도 좀 어떻게 같이 좀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협의해 달라고요.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문헌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의원들의 특별한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뭐 의견을 구하든가 조언을 받든가 아니면 그런 쪽의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이걸 문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당초에 만들어 놓은 농업안전 경영기금에 대해서 그 자체의 의미를, 목적을 훼손시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이건 충분히 제가 우리 정창수 의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료 돌아가시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다른 의원들 물어보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더 지달시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님. 네.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그 위원장님이나 정창수 의원님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 조례안을 가져오려면 우리 지금 청년 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는 조례안도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청년 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에 보조금은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고, 융자금은 경영 안정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두 개를 다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게 통과시켜야 이게 되는데, 다른 준비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가져오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한다는 것에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정창수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뭐 사업 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좀 불공정한 그런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개정 조례안이 다른 것까지도 청년 환농업인 지원 조례까지 다 같이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해도 일단은 될까 말까 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다 여지껏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지달시 의원님. 이성훈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 청년 농업인하고 환농업인을 대상자로 지금 이런 조건을 부여했을 때 과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2월 22일 날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및 환농 지원 조례를 했는데 19세부터 만 4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한 일반인으로 한다리고, 또 양구로 전입한 지 2년 미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 2월 20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읍면에다가 이제 신청 대상자를 보냈습니다. 없었지 않았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 환농업인으로 또 바뀌면 그 대상자가 없어요. 또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1년에 한두 분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예. 대상자가 없는 그러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한다는 자체가 예. 이것을 좀 하실 것 같으면
모든 그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두 명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거 만든다는 자체가 좀 유명무실될 수 있는 건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듯이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한번 그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의원님들, 우리 정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양국은 농업안전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 의견이 있었는데 제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태균 의원님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의서 일정 제5항 양국은 농업안전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시므로 양국은 농업안전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후임자께서 우리 의회랑 잘 협의해서 잘 만들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태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양국은 의회 의원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안, 양국은 자율방계당 운영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양국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국은 농업 안전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 가결 4건, 사건, 심사보류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6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양국은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